안녕하세요. 스튜디오 68 이쌤입니다. 오늘 진행할 거는 역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었던 홍장원 분의 오늘은 재킷 상의에 있는 재킷 부분 이쪽에 있는 부분을 조금 진행을 할 거예요. 얼굴 쪽은 안 할 거고 재킷 부분을 할 거고 일단 카메라 위치부터 한번 바꾸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은 보여지고요. 저번 시간 한 부분은 이 얼굴 부분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아래쪽 재킷 있는 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 보시면은, 그때 스케치를 하고 밑색을 꽈는 과정 중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얘도 인물 그렸을 때랑 비슷해요. 보시면 디테일한 느낌은 별로 없고 이렇게 약간 거칠거칠한 기본 색깔의 위치들만 좀 잡혀있는 상태예요. 샘플 사진 보면 재킷이라 약간 두께감이 살짝 있는 재킷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구김도 약간 있고 굴곡들이 좀 잡혀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완성하기 전 단계까지만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완성을 할 거니까 진행을 해볼게요. 연필은 이렇게 긴 상태 역시 마찬가지고, 연필 심은 제가 이 그림 시작하고 한 번도 안 깎았어요. 처음에 깎은 이후로 한 번도 깎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길게 하다가 섬세한 부분 할 때는 깍지를 빼서 진행하는 것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깔아볼게요. 지금 요 재킷의 색깔이 지금 어떤 색이냐면은 사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블루? 터콰스 블루 같은 약간 녹색 그린빛이 섞인 블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는 와이셔츠가 이렇게 있어요. 와이셔츠에 대비해서 기본 색깔이 조금 어둡게 깔려야 돼요. 그래서 색을 조금 깔아줄게요. 근데 영상 올라가는 영상 얘기를 좀 하면 이게 조금씩 영상이 좀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 좋더라고요. 어쨌든 좋았어요. 기본 색깔을 깔아주고 조금 깔아주는 거야. 내가 이제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색을 좀 넣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스타트 할 때 색깔이 와이셔츠의 색깔보다 흰색 배경인 어떤 색깔보다는 조금 더 색이 묻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낫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깔아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진행을 할 거예요. 색을 좀 더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밝은 쪽 컬러와 어두운 쪽의 어떤 컬러가 차이가 별로 없어지면서 진행이 덜 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쪽 부분에 대한 색깔도 조금 더 진행할 거예요. 이 색을 까실 때 이제 기존에 했던 거가 너무 티가 안 날 정도로 많이 깔아버리면 또 힘들게 뭔가 잡아야 되니까 너무 티 안 나게는 깔지는 마시고 조금은 알아볼 수 있게끔만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은 와이셔츠 색깔이랑은 조금 구분이 되죠.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좀 어둡게, 지금보다는 어둡게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선은 지금 요 부분은 인물할 때만큼 그렇게 많이 건드리진 않을 거라서 너무 눕혀서 쓸 필요는 없어요. 약간은 내가 쓰기 편한 정도로 선을 쓰시면 되고,
근데 인물 같은 거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그러면 인물이 잘 안 나와요. 좀 주변 것들을 진행을 같이 하면서 해야 인물이 잘 나와서 얘네들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인물, 요 홍장원 인물 다 그리고는 이제 약간 타임랩스처럼 조금 빨리 돌리기로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릴 거거든요. 이제 라이브 영상을 보고 이 편집본, 커팅 거의 안 한 편집본을 이제 올리고 있잖아요. 요거 올리는 게 다 보기 아마 좀 힘들어요.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사람이 그림 그리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색을 좀 넣어줘야 돼요. 이 색깔들을 넣어줘야지 진행이 돼요. 얘가 재킷 색깔이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색을 넣어줘야 돼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면 그 전 진행한 거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그게 밑에 또 깔리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수영을 못 갔다 와서 오전 수영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오전 수영하고 라이브는 힘들 것 같긴 한데 몸이 체력이 확 떨어져서 순간적으로는 어쨌든 그래요. 오전이 훨씬 제 얼굴이 낫다는 거죠. 그럼 웬만하면 오전에 해야겠다. 밤에보다. 제가 잘생겨 보이니까 오전에 하는 게 좋겠네. 아마 오전에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계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주부분들은 또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이제 남편분 회사 보내고, 집안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러고 하면 한 10시, 11시? 얼추 요 정도 시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변의 다른 부분의 색깔보다는 조금 진하기가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선 쓰는 게 얼굴 할 때는 최대한 눕혀서 섰거든요. 근데 요 재킷 할 때는 얘가 표면 느낌이 재킷이 까칠까칠하지 않아요. 사진상 보면 약간 맨들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연필선을 얼굴 할 때보다는 조금 세워 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는 소재마다 연필선을 약간 거칠게 쓰기도 하고 매끈하게 쓰기도 해서 소재 느낌을 이렇게 약간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페인팅을 해서 컬러를 입힌다든지 유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터치 느낌에 따라서 또는 물감의 두께감, 겹치는 방식에 따라서 또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연필은 단색이잖아요. 이 연필 심이 가지고 있는 요 색깔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조금 힘들고, 그래서 약간 거칠게 한다든지 약간 부드럽게 한다든지 그 정도의 차이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박음질 된 부분, 어깨 쪽에 박음질 된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잡고, 요거 하면서 이쪽에 어깨선도 살짝 더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주고,
근데 전반적으로 색깔을 연필을 사용하실 때 처음에 깔 때보다는 조금 덜 세워서 약간 덜 눕혀서, 그러니까 덜 세운다는 게 아니라 덜 연필을 덜 눕혀서 약간 각도가 그렇게 되게끔 해주시면 진행이 좀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 자꾸 쿵쿵거려서 되게 스트레스가 좀 받네요, 오늘. 자꾸 쿵쿵거리나.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어깨선과 배경 부분이 구분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도 쭉 진행을 하면서 어두운 거를 조금 어둡게 해주고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옷에 있는 박음질 된 부분, 꺾여 있는 부분, 조금 섬세한 부분들은 이렇게 연필을 조금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여기는 되게 복잡해서 무슨 모양인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구분이 안 간다고 안 그리면 안 되고, 구분은 잘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잡으셔야 돼요, 모양들을. 그래야지 뭔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다가 보면 어떤 소재를 그리더라도 너무 복잡하게 막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연필 소면은 유화랑은 조금 달라서 거기를 어떻게든 그려야 돼요. 잘 못 그리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리긴 그려야 돼요. 말이 희한하긴 하죠. 잘 못 그리더라도 그려야 돼요. 무조건 그려야 돼요. 연필 이런 종류의 그림, 이런 종류의 연필 소묘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연필 소묘 그림을 하기가 어려워서 예전에 그 입시할 때 많이 쓴 거죠. 딱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딱 티가 나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또 해보면 또 재밌기도 하고, 이런 인물이나 이런 거를 그리려면 또 알기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신경 써지는 부분들, 복잡해서 하는 부분들도 일단 그리기는 해야 된다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훨씬 낫죠? 더 진행할게요. 여기는 재킷의 두께감이 있어요, 살짝. 이 두께감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께를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그래서 여기는 중간 색조가 되고, 여기 지금 이제 칠하는 부분, 단추 있는 부분 전체 면적은 어두운 색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서 단추가 지금 다 사라지면 나중에 또 해야 되니까 다 사라지기 전에 조금 더 잡아주고 할게요.
거 단추 부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그림을 좀 그리는 거를 연습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 때까지 안 끝내고 이제 어디를 하지 더 이상 할 데가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거 없이 내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계속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늘 재킷 파트는 얼추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색을 넣어주고, 근데 색을 넣으면서 이 재킷에 굴곡들이 있거든요. 굴곡들이 있는 데는 어둠을 살짝 더 잡아줘요. 그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굴곡이 있는데 굴곡의 모양 형태를 다시 막 잡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요쪽에 굴곡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굴곡 있는 파트를 어둠을 살짝 더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굴곡이 잡혀요. 이렇게 내가 앉아서 봤을 때 굴곡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그렇게는 그리지 말고 살짝 내가 살짝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잡아주면 되거든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떤 형태나 어떤 라인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한 번에 선을 진하게 넣어서 확 잡는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어두워 부분이 있고 막 그런 거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한 번에 색을 넣는 거, 그거는 조금 조심. 위험해요, 그거는. 그림이 굉장히 바로 어색해질 수가 있어서 조심하고, 그런 것만 아니면 뭐 문제 없어요. 쭉쭉쭉쭉 진행을 하다가 어둠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잡아주고 그렇게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웬만큼 잡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쭉 또 내려갈게요. 이 박음질한 흔적들이 있어서 저는 근데 박음질한 거 요거는 그리기가 싫은데, 이거는 거의 점 찍는 것처럼 살짝 조금 하고 지우개질도 꼼꼼하게 살짝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하기가 싫은데 이거는 일단 놔둬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할지 좀 봅시다. 보고 이제 박음질 한 거는 놔두고 일단 다른 것들은 진행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두께감 있는 거 잡아주고, 이제 어깨 주름 쪽 잡혔는 거 이쪽도 좀 건드려주고, 자, 그리고 이쪽 어깨 쪽 이 부분도 다시 살짝 건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쪽도 살짝
살짝 건드려주고, 지우개를 가지고 조금 명확하게 하고 싶은 자리는 지우개로 이렇게 선을 긋듯이 지워줘요. 내가 이런 경계들도 선을 긋듯이 좀 지워주고, 이렇게 선 긋듯이 지워주고, 그리고 색을 살짝 다시 넣어주고, 선 긋듯이 살짝 지워주고요. 이쪽에도 선 긋듯이 살짝 지워줘요. 약간 방식인데, 이래 놓고 위에를 살짝 덮어요. 연필로. 그러면 티가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마무리할 때는 이것보다 더 해야 되긴 하지만, 어떤 지금 마무리 전 과정이잖아요. 지금 요것만 봐서는 한 중간 과정보다 조금 과정이 안 되는 과정인데,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좀 효과적으로 편하게 진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살짝 지우개 톤을 빼주고, 근데 지우개를 잘 사용하면 그림을 그릴 때 되게 많이 편하거든요. 연필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지우개를 잘 사용을 해야 그림을 좀 맛깔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수정하고 뭔가 더 그려나갈 때도 굉장히 편리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우개 사용을 조금 잘 하면 좋아요. 어두운 부분 살짝 더 잡아줄게요. 예, 근데 딴 얘기인데 조금 관련된 얘기라고 해야 되나? 딴 얘기라고 해야 되나? 제가 처음에 연필을 시작을 할 때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필 소묘랑 유화 기법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연필을 할 때는 계속 색을 넣는 거 위주로 하죠. 지우개를 쓰기는 하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우개보다는 연필을 좀 더 많이 해야지 색이 묻으면서 진행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우개보다는 연필을 조금 더 사용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왜 유화랑 이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연필로 할 때 이 지우개가, 그러니까 톤을 밸런스를 맞추고 조절을 하고 밀도감을 주고 하는데 얘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화할 때 물감이 비벼지는 효과가 있어요. 비벼지는 효과가 있어요. 연필로 하고 지우개로 건드리고 손가락으로 건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비슷한 거거든요. 아이고. 자, 여기 있는 어두운 주름 살짝. 하고, 여기도 지우개를 살짝 선을 잡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효과를 주고, 이쪽도 살짝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밝은 부분 지우개로 살짝 건드려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지우개로 살짝 건드려서 밝은 거 건드려주고, 연필로 다시 건드려주고,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주고, 이렇게 몇 번 해주니까 옷의 주름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왔죠? 크게 막 힘들게 그리지 않았는데 나오잖아요?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깔 살짝 깔아주고, 그리고 여기 색톤은 조금 진한 감이 있어서 살짝 뺄게요, 색깔을. 자, 빼졌죠? 네, 이렇게 빠지고 다시 자연스럽게 살짝 건드려주고, 이렇게 지우개를 사용을 해서 색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연필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그림의 밀도감이 올라가요. 밀도감이 올라가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좋은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연필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는 그 좋은 느낌, 물론 만들 수는 있죠. 만들 수는 있는데 조금 시간도 걸리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지우개를 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와이셔츠에 어두운 거 잡아주고, 그리고 자, 이러면 많이 진행됐죠? 하고, 자, 봅시다. 이쪽 박음질을 살짝 해줘야겠다. 여기도 하고, 하고, 여기 약간 방향 바꿔야겠네. 박음질 느낌 있는 거를 살짝 더 건드려주고,
요까지만 요 아래쪽은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팔 쪽 안쪽에 겨드랑이 있는 쪽에 있는 주름도 살짝 잡아줄게요. 금방 하죠? 옷죽은 금방 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미세한 주름을 가지고 움직이는 얼굴 쪽이 하기가 어렵지, 옷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막 위치 틀린다고 모양 좀 다르다고 달라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름 있는 거 이런 데는 어두운 색 잡고 중간 색 잡고 밝은 색 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중간색을 잡아주는 거예요. 좀 터쳐 넣는 게. 중간색 잡고 어두운 색을 이렇게 잡을게요. 네, 옷은 선생님은 그럼 안 그리면 안 돼요. 아, 그리긴 해야 돼요. 살짝은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얘를 그려줘야 얼굴이 이게 얼굴을 뒤에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리지 않고서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이런 옷주름, 옷 전부 다 디테일하게 다 잡는 할 수 있죠. 하면 되죠. 근데 시간이 좀 그렇게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이 그림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하려면 내 그림이 만약에 자기 그림이 나는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하면 그거 하시면 돼요. 네, 보통은 인물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좀 요 인물 그림이 요 그림은 좀 중요하다, 좀 전체적으로 다 그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건 좀 하시는 거 괜찮고, 모든 이제 요 정도로 가볍게 그리는 인물에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하기는 조금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해요. 아마 그거는 요런 그림을 그리시는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하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디테일하게 그리는 성향인데, 인물할 때 굳이 이걸 다 디테일하게 전 잡지는 않거든요, 저도. 아, 이렇게 잡아주고, 약간 박음질 있는 부분들도 살짝, 더 디테일은 살짝 잡아줄게요. 연필을 조금 가늘게 써서 이렇게 건드려주면 모양이 조금 잡히거든요. 이렇게 잡히고, 여기에 위쪽에 약간 어두운 거 조금 살짝 음영을 살짝 잡아주고, 그리고 아이고 이거 안 건드릴 수가 없네. 지우개로 이 부분들을 살짝 이렇게 해줘요. 살짝 이렇게 해주면 약간 박음질이 되면서 천이 약간 주름이 잡힌다고 하나, 미세하게 이런 것들을
살짝 느낌을 그리는 게 아니라 느낌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우개 건드린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연필로 살짝 건드리고 전체적으로 살짝 이렇게 건드려주면 이 파트는 진행이 좀 많이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릴 건데 이쪽에 사실은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략 예측은 할 수 있죠. 아, 이쪽에 주름이 있으니까 음영이 있겠지, 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그거를 상상을 해서 음영을 살짝 넣을게요. 톤을 살짝 밝게 할 부분은 지우개를 살짝 갖다 대서 이렇게 건드려주고 이쪽도 살짝 이쪽도 살짝 이쪽으로 음영을 살짝 넣어주고 다 해가요 이제. 이쪽에 주름이 살짝 있어서 굴곡이 있어요. 살짝 잡아줄게요. 여기도 음영을 살짝 잡아주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로고 마크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별로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얼추 된 것 같고 이 위쪽만 좀 진행하면 될 것 같거든요. 건드릴게요. 여기 약간 어두움 있는 거 잡아주는 거 하고 요쪽에 박음질 있는 거 하고 어깨선 잡아주고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어두움 살짝 잡아주고 이제 그림자가 지금 우리가 이분을 모델로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서 그리는 게 아니라서 그림자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지금 요 상황이 라이트가 많고 불빛이 많은 데서 막 기자들이 막 사진 촬영하고 있고 그런 중에 찍은 거라 여러 방향의 그림자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제일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그럼 보이는 그림자 다 그리세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보이는 그림자를 이제 라이트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그냥 다 그리는 거예요. 나 몰라. 그냥 다 그릴래. 그렇게 해서 다 그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내가 보이는 그림자 중에 제일 선명하게 보이는 거 하나만 그리세요. 그러면은 조금 생략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림에서는 정리가 되어 보이는 장점이 있거든요. 정리되어 보이는 장점. 그래서
그림자를 선택한 한 개만 그리는 방법. 아니면 여러 개 중에 가장 커 보이는, 강해 보이는 2개 정도만 그리세요. 그러면은 그 2개 정도까지는 얼굴이나 다른 부분에도 빛을 적용해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 정도까지 그리는 방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취향에 따라서 내가 빛을 하나만 잡아서 그릴 거야. 그 원나이트 해가지고 가장 강한 빛을 하나만 잡아서 그리면 되고, 그림자를 하나만, 가장 강한 그림자 하나만 그리면 원나이트를 하는 거예요. 원나이트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렘브란트라고 하는데 조명의 방식을 렘브란트라는 용어를 써요. 요거는 이제 미술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실 거야. 렘브란트 하면 모르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어서 그 화가가 주로 사용한 빛의 방향이 있어요. 근데 뭐 인물이 있고, 인물의 이마 쪽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렇게 살짝 방향을 틀어서 강한 빛을 넣어주는 것, 그거를 렘브란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원나이트 할 때는 빛을 그렇게 넣는다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자, 이쪽 어깨선 또 살짝 잡고, 이쪽도 잡고, 또 색을 살짝 넣어주고요. 여기는 밝게 살짝 할게요. 여기까지 어둡게 해도 되는데 저는 이게 왠지 여기가 살짝 밝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이 그림을 욕심 같아서는 정말 단단하게 해서 그림을 제대로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 수업 때부터는 그냥 완성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그려서 완성해서 내려간다, 그렇게만 생각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 어깨 쪽에 있는 박음질에 있는 선 잡아주고, 이런 것들도 요 모양을 보고 따라가 주면 좋아요. 이걸 너무 일자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어색해지거든요. 이렇게 살짝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어깨 쪽에 주름이 잡혀서 여기를 굴곡이 만들어진 걸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잡히네요. 그리고 약간의 두께가 이렇게 잡아주고, 요 굴곡 위에서 음영이 만들어질 거라 요 굴곡을 따라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굴곡에 따라서 음영이 살짝 이렇게 잡히는 거를 해주면 돼요. 요거 이쪽도
요 어둠을 조금 밸런스 맞게끔 좀 잡아주고, 제가 지금 그림 그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인물할 때는 특히나 이게 중요해서 요걸 좀 신경 써야 돼요. 밸런스가 안 맞으면 좀 어색해 보여서. 인물 그릴 때는 그렇더라고요. 어색해 보이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도 주름 느낌을 살짝 할게요. 큰 주름이 있는 건 아닌데, 살짝. 와이셔츠 있는 부분은 지우개를 살짝 지워주고, 이렇게 좀 밝게 보이게끔 하얗게 지워주고요. 지워주고, 여기 음영 있는 거 살짝 잡아주고, 여기 어두운 잡아주고, 그리고 잡아주고. 하고, 목에 있는 카라 있는 쪽에 어두운 잡아줄게요. 카라. 이렇게 해주고, 전체적으로 이 상의에 색톤을 살짝 한 번 더 깔아줄게요. 연하게 깔아요. 얘가 이제 흰색 옷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흰색 옷이라 해도 깔 건데, 얘는 지금 기존 색깔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보다 색이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더 올리지는 않을 거고, 요 정도에서 그냥 요 정도 색깔 넣는 거는 요 정도 선에서 그냥 진행을 하고 끝낼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무리 완성을 하면서는 조금 더 진행하겠지만, 그래도 색은 여기서만 하고 스탑 할 거예요. 색을 이렇게 까실 때는 대각선이라든지 어떤 그런 선들보다는 가로로 살짝 깔아주는 게, 이런 식으로 짧게 연하게 가로로 깔아주는 게 조금 나아요. 좀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서 가로로 깔아주면 톤이 안정이 되거든요. 또 연하게, 진하게 말고 연하게 쭉 깔아주면 안정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뭔데서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 한 거는 이 그림의
상이 있는 재킷에 있는 이미지를 조금 그려봤고요. 오늘 그림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이게 아직까지는 뭔가 느낌이 없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색은 연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굴곡진 느낌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림의 홍장은 이 위쪽부터 쭉 내려가면서 완성해서 내려갈 거예요. 쭉 완성해서 내려갈 거고 그렇게 진행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얼굴 위쪽부터 해서 완성해서 내려가는 걸로 하고 완성하는 것도 몇 번 해야 될 건데 몇 번 걸릴지 저도 잘 예측은 안 가요. 하지만 그렇게 될 거고 지금 느낌이 아마 예전 오늘 한 것도 그렇고 그전 것도 그렇고 제가 진행을 하고 나면 완전 달라지고 완전 달라지고 이러잖아요. 아마 이거 완성하면 또 지금 했는 게 전혀 안 한 것처럼 완전 달라지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